그래서 지금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경제적 위상이나 산업적 지위나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 직원, 주재원,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성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협성회를 하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 200대 그룹사의 모임인데 1년에 4차례, 5차례 이 모임입니다. 협성회가. 그 1차 벤더사가 있고 1차 벤더사에 또 공급업체들이 있고 그 공급업체들의 또 중소 공급업체들이 있고 그 중소 공급업체들의 또 중소 소형 이 또 공급업체들의 또 주변에 공장들에 있는 식당, 편의시설, 편의점 할 것 없는 자영업자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이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는 그냥 삼성전자만의 일이 아니라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일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기업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비중의 우리나라의 일부로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코멘트 해보고 싶은데 먼저 한번 가볍게 여쭤볼게요. 제가 잠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소장님이 보시는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의미, 위상 어떻게 보십니까? 가볍게. 예. 사실 제가 중국 인민대학의 런민탈슈에 수업을 간혹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 뭐 볼 거 있나? 반도체 아니면 우리 상대도 안 한다. 그만큼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대단한 그 반도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대단히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를 망치고 있다. 삼성전자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네. 하여튼 일단 결론 그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겨울이 온 게 아니라 AI 부문이 아닌 B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 겨울이 와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AI 부문 반도체 영역에서의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그냥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ASML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ASML이 3분기 실적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매출 20% 이상, 이익도 3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럼 상당히 뭐 선방한 거죠. 그런데도 왜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느냐? 그 대목을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 실수로 올렸다고 해서 살짝 올라갔다가 같은 그 원 서류를 보면 거기에 재고량이 그 주문 재고가 나옵니다. 주문량. 주문량이 당초에 60억 유로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요게 원래는 60억 유로 이상의 재고가 늘어났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문을 누군가가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요게 25억이 채 안 돼요. 25억 유로. 이렇게 주문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매출 전망이 안 좋다. 이 얘기가 주가를 그 ASML 쇼크를 가져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주범이 누구냐? 그 대목에 대해서
ASML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출범이 삼성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ASML이 깨졌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가 가동 셧다운한 곳이 많아요. 공장 안 돌아갑니다, 지금. 인텔이 그 최첨단 나노 장비를 인텔이 사갈 때마다 싸웠어요. 싸웠는데 인텔은 그거 가져가가지고 주문을 별로 못 받아가 그거 놀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인텔이 파운드리를 치고 나오니까 지금 주문이 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ASML 사태는 삼성전자 사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파운드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메모리에서는 돈 잘 법니다. 돈 잘 버는데 그걸 전부 시스템 반도체에 그냥 펑펑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서 국가 재정이 휘청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 숫자만 놓고 보세요. 부자 감세 아닙니다.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안 내면 국가 재정이 휘청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실상 적자였어요. 적자하면 법인세 안 내잖아요. 그래도 올해 좀 늘어날 줄 알았더만 예상보다 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이 지금 커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갑자기 왜 이래 됐느냐? 갑자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시들어왔어요. 덩치는 크고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중이 큰 만큼 세금도 제대로 못 내니까 그만큼 국민적인 부담을 많이 준다고요. 자, 박영선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했던 분이고, 제가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박영선 장관이 요즘 반도체, 화바대학에 가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와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반도체 연구를 발표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서 좀 기회가 되면 박영선 장관 한번 초청을 해보세요. 네. 자, 박영선 장관의 주장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많은 반도체 학자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한국 반도체는 지금 망할 것 같아. 삼성전자가 해도 너무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안 한 거, 이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삼성전자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죽여버렸습니다. 반도체란 산업은요, 다른 산업하고 좀 달라요. 그 수백 개의 산업이 하나로 뭉쳐야만 굴러갈 수 있는 협업 산업이에요. 자동차 같은 거는요, 거기에 하나의 모델 형식으로 그걸 떼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자, 대만의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SMC가 매출이 많아서 아닙니다. TSMC와 거래하고 있는 그 생태계상의 하청업체들이 약 10만 개 정도가 돼요. 10만 개.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 하나가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삼성은 왜 혼자서 해오면서도 잘 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게 가능해요. 메모리는 한 번 설계한 것을 대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메모리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시스템 한다고 판을 벌려놨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우리는 설계 안 할 테니까 누군가가 설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설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패키징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회사 숫자는 수십만 개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몇 개 있습니까?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싸운 사건 혹시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소업체들이 싹을 못 피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안 되는 게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옆에 같이 하는 생태계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두 개,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이 HBM에 좀 늦어가지고, 사실 HBM도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해서 우리 이런 거 안 해. 주문을 박 때리쳤습니다. 그것을 SK 하이닉스가 울면서 받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삼성이 HBM만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AI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 HBM도 계속 진화 발전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승인 받았으면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가속기도 HBM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속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삼성이 못 만들고 이제 공장 셧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ASML 기계는 작년에 최고급을 들여왔습니다. 한 대에 그게 조 단위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가 HBM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삼성의 위기가 상당히 구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요.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어렵다는데 왜 보조금을 안 주느냐? 삼성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조금을 어디 주냐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줘야지 삼성전자에 줘야 될 건 아니란 말이죠. 삼성전자 여전히 흑자입니다.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를 살리려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살아나야 된다. 한국에 반도체 소재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설계가 있습니까? 후공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모리만 대량 생산하는 공장 2개만 한국에 덩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반도체의 민낯이고 세계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큰 것이죠. 반도체 얘기 박영선 장관 한번 불러다가 모셔서 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사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너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글로써 단순히 그냥 활자로서 전달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라 정말 그 소장님의 좀 울분이 담긴 예. 예, 정말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제가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참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긴 시간 이제 한국 경제까지도 정말 미국 경제부터 또 한국 경제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특히 미국의 어쩌면 노랜딩 끝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해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특히 반도체 하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또 마지막 4편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왔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사실 무너지고 있고 한국 반도체 민낯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비단 그냥 뭐 기술 인력을 뺏기고 있고 누가 뭐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 인재를 뭐 데려가고 있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반도체 생태계를 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보고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 정부와 가계와 또 학자와 또 여러 연구자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반도체라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을 놓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경제전망서에 그 세계 경제 트렌드, 한국 경제 트렌드, 이렇게 산업 트렌드 이렇게 꼽고 있는데 한국
경제 트렌드에서 첫 번째 꼭지가 많이들 이제 그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한국 경제 정점 찍었다라는 뭐 일본에서도 한국을 지적했고, 근데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거 그런 비아냥거리는 지적은 어느 정도 비아냥거림은 좀 싫더라도 일정 부분 그 팩트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그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차라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제2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을 찾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크 코리아가 아닌 두 번째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한국. 근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지금 소감입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그 두 번째 한국으로서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력으로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은 잘 지키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도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설계나 장비나 소재 영역도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 확보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동안 드려오고 있었는데 반도체 생태계 자체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한국을 만드는데 정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제 소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끝으로 소장님께 미국 경제부터 이제 한국 경제까지 한 긴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쩌면 우리 구독자에게 바란다, 아니면 사회에 바란다, 정부에 바란다. 되게 고위공직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세요. 기업 많이 듣고 계세요, 정말.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하니까 정말 좀 이랬으면 좋겠다. 박영선 장관께서도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냥 이 피크 코리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랬으면 좋겠다. 반도체 생태계 무너지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모처럼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김광석과 그 사람들이 꾸려가고 있는 이 경제 사이트 여기서 몇 말씀 올렸는데요. 짧은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후 좌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좀 더 이제 강력한 몇 마디가 좀 더 세게 전달이 돼서 좀 위기를 좀 정복시키지 않았냐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국 경제가 망했다라든지 삼성전자가 망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1등 하는 나라도 없고 1등 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계속 바뀌는데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고 또 해결해 간다면 얼마든지 또 우리의 잠재력은 상당히 대단하고요. 또 우리 지금 제조업 능력이 생각보다도 지금 굉장히 각 분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코란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원전을 발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1월 내년 초에 결정이 나겠죠. 근데 그 언론 그 사람들의 내부 분석을 놓고 볼 때 프랑스보다 한국이 싼 것도 있지만 한국과의 제조업 협력을 그러니까 원전을 만들면서 거기 들어가는 많은 기간 산업들 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런 것을 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좀 변수가 되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이 좀 앞으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시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종래 과거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본이 지배가 안 될 상태에서 노동은 넘쳐나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두산그룹 같은 데서 두산 로보틱스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주 요상한 형태의 그 기업 결합, 이것은 소액주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걸 떠나서 소액주들에게 박살을 내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코리아 밸류업을 얘기하는데 바로 두산 로보틱스 사건은 기업이 스스로 한국 밸류 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법 좀 개정하겠다고 이복현 회장께서 상법 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 중에서 아니 무슨 이사는 주주를 균형적으로 위해서 일해야 된다. 주주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압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 주주를 반대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해버리면 어느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느냐. 지금요,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이제 우리만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최근에 우리가 WGBI 국제 채권 주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이걸 잘 이어가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개방하고 좀 더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 제도를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 경제가 한 발 더 선진화되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참 좋은 길로 안내하는 나침판처럼 작용될 길을 바라는 마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